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2020년도 36번서부터 같이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좀 볼까요? 다음 A국의 거시경제 관련한 고전학파 모형이다. 자, 이 모형에 따를 경우 원금 100달러, 그냥 100을 빌리게 되면 1년 후에 얼마를 갚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달러를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여기서 원리금을 갚으려면 이자율을 고려해야죠. 근데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달러, 화폐 가치로 평가한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입니다. 여기서는 명목 이자율을 I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목 이자율을 우리가 구해라.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피셔 방정식에서 명목 이자율을 구하면 이게 완전히 이꼴은 아니지만 요거 다 가로를 풀게 되면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주어진 정보를 보면 실질 이자율이 1%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그것을 더해주면 실질 이자율 요걸 더하면 명목 이자율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구하는데 요걸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 화폐 수량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 이거 더하기로 변화해서 우리가 변화율로 나타내면 더하기로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거 통화량의 변화율은 더하기 V가 유통속도의 증가율 변화율입니다. P가 바로 물가상승률이죠. 아예 파이라고 쓸게. 다음에 국민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통화량의 증가율이 8%고 얘가 8%. 네. 유통속도의 변화율은 빵, 얘는 빵.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게 물가 상승률인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3% 이렇게 돼 있죠? 3%. 자, 그럼 요거 값을 구할 수 있죠. 얼마야? 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5%. 자,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더한 6%.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100달러를 화폐 가치로 달러로 빌리게 되면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6%를 이자를 더한 106달러. 예, 이걸 갚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한번 볼게요. 오, 문제가 볼륨이 크군요. 자, 그림까지 준 거는 오히려 그림을 잘 파악하시게 되면 오히려 답은 고르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은 폐쇄 경제 하에서 A국의 화폐 시장, 대부자금 시장, ISLM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화폐 시장에서 실질 화폐 잔고 수요가 외생적으로 감소할 때, 여러분, 실질 화폐 잔고라 그랬잖아. 여기서요. 이거는 뭐냐면 수요가 외생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면 화폐 공급이 그냥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가 감소했다 하는 거니까 얘가 감소했다 해서 좌측으로 이동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이렇게 수요가 감소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요 자체가 감소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뭐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자율은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 화폐 공급 자체인 실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실질 화폐 잔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실질 변수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얘가 밑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락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LM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M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여기 이자율에 의해서만 투자가 변하는 거잖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요. 결국 왼쪽에 나타낸 것처럼 화폐 시장의 이자율 하락과 실질로 나타낸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 똑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결국 저축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는 거. LM은 상방이 아니라 하방 이동이다. 하향 이동이다. 이렇게 해야겠네. 네, 우측 이동이다. IS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곡선상에서 이동하고요. 총생산 국민소득 Y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38번. 솔로 성장 모형입니다. 보니까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1인당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이거야. 뭐가 달라졌어요? 총 요소 생산성 수준이 A를 나타내는 거예요. A가 0.5에서 A가 1로 이렇게 변화했을 때 1인당 소비는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약간 좀 귀찮아요. 이거 원래 우리가 생산함수를 어떻게 1인당으로 바꿔줘야죠. 그럼 Y는 이 소문자로 바꾸면 그게 1인당 소득 나타내는 거야. A고 스몰 k 요거 2분의 1승 이런 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델타 K는 해가지고 계산하셔야 돼. S 여기서 Y라고 쓸게요. SY에서 인구 증가율, 그 다음 감가상각률, 뭐 기술진보율 있습니까? 예, 요거 해서 얘가 빵이 될 때 K 이거를 구하고요. 그때 1인당 소득 구하고 그때 1인당 소비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거기 해설에도 나타낸 것처럼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표현을 할게. 그래서 이걸 K로 정리를 바로 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Y는 지금 AK의 2분의 1승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 K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쫙 나타냅니다.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N 플러스 감가상각률에다가 SA 요거에다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직접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계속 많이 우리 문제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요거 정도 하나만 구해서 1인당 소비가 얼마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0.5일 때 케이스 1이라 할까? before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인구 증가율이 n이 빵 감가상각률이 10%니까 0.1이라 할게요. 저축률도 0.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A가 0.5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Y 값을 구하세요. 뭐 K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여기 K 값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놨잖아. N 0 더하기 0.1 S가 0.1이네. A가 0.5네. 네, 요걸 해서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25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Y 값은 요거 있잖아. A가 0.5에다가 0.25에다 루트. 그럼 0.5가 되겠죠? 그러면 A가 0.5인데 또 0.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0.25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인당 소비량이잖아. 1인당 소비량 C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우리가 전체 거기 Y 거기에다가
저축률을 빼주는 거죠. 저축의 크기를 빼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1-s의 y. 저축률이 0.1이니까 아이고 1-0.1 1-0.1 y가 얼마야? 0.25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0.225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래.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데 더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하셔야 돼. before, after 이렇게요.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그 다음 저축률도 그대로 있고요. A 값만 어떻게 변했어? A 값만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K 계산하시게 되면 1, Y 계산하시게 되면 1 이렇게 나오고 C 계산하시게 되면 0.9 이렇게 나와서 0.225에서 0.9로 1인당 소비가 얼마나 변화하니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67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한번 직접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39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달러로 예금할 경우에는 현재 환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달러로 예금하면 1% 수익을 얻고 원화로 예금하면 2% 수익을 얻는데 자, 이게 바로 외국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foreign 이자율이고 2%는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이자율이고 자, 환율 변동을 고려할 경우 달러 예금과 원화 예금을 1년간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다. 그렇지, 동일한데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요? 이게 원화와 달러로 나타낸 그 교환 비율까지 고려해야지. 그게 환율의 변화율이죠. 요거 이자율 평가서를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T기의 환율,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 기대 환율에다가 T기의 환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이자율 평가서 식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세요. 이겁니다. 자, 환율이 $1,000니까 얘가 뭐야? 1000이야, 1000. 1000. 얘도 1000. 여기 그냥 대입하시는 겁니다. 1000.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이자율이 2%. 외국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값을 구하세요 하면 네, 대략 1% 돼야 되니까 10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다음 4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은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이 다음과 같은데 정부 지출 증가가 순수출, 실질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 IS가 우측 이동하죠. 여기 보니까 재화시장 실질 이자율이 나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ISLM BP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스몰 e가 실질 환율이야. 근데 실질 환율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네요.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플러스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변동환율 제도이구나. 요거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변동환율 제도다 라는 거. 여러분, 우리 고재변금, 고재변통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과 없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국민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ISLM, BP 곡선 그거 살짝 그림 한번 보시면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S가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그래서 IS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원래 제로점이었어. 이렇게 갔단 말이야. IS가 우측 이동했어. 국민소득이 증가해. 근데 이게 BP 곡선인 거 아시죠? BP 곡선 위에
국내 이자율이 여기 보시면 해외 이자율은 여기 있는데 국내 이자율이 더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무 효과 없네요. 자, 우선 다시 정리하면 y는 c, i, g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자, 근데 얘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하면 순수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은 아무런 효과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감소합니까 하면 정부이출이 증가해서 여기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높잖아. 그래서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런 상황이니까 달러가 어떻게 돼? 달러가 유입된다니까, 들어온다니까. 자본 수지가 흑자가 되기 때문에 국제 수지 흑자, 여기 상태가 국제 수지 흑자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달러가 유입되어서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은 어떻게 돼? 환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실질 환율 하락으로 순수출 감소가 되는 1번.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식 자체로 보시면 되게 좀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데 문제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제 변금 그걸 이용하시면 풀 수 있는 뭐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2020년도 회계사 경제학 연도별 기출문제를 잘 풀어봤는데 전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학 시험 문제가 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돼. 그래서 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한 3-4문제, 4-5개 정도는 그냥 살짝 그냥 찍고 넘어갈,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뒤로 미루신 다음에 나머지 좀 쉬워 보이는 문제들 먼저 푸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프가 있는 문제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게 볼륨이 크단 말이야. 근데 막상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답은 오히려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계산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솔로 모형 같은 경우에 1인당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이건 2번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문제가 사실은 어렵다기보단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뒤로 미루시고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2021년도 문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